국어 최예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재밥 교과서에서 2단원이죠. 2의 1단원 읽기의 생활화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평가 문제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내용 봐보도록 할게요. 읽기의 생활화 단계 단원에서는 이 읽기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읽기를 생활화, 그러니까 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들을 가지는지 일단 아셔야 되겠고요. 읽기의 생활화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읽기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쉽습니다.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삶에 이제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쉽죠. 그리고 바람직한 정서, 감정이랑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인간에 대한 내용들, 사회에 대한 내용들,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 세대의 지식과 지혜를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전의 사람들, 지금 현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남기게 되면서 후대에는 이 옛날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앞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앞 세대에 있었던 내용들, 그런 지식이랑 지혜들을 전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받아서 문화를 전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 세대의 내용들을 이제 뭐든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앞 세대에도 잘못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좋은 것들은 전승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반성을 조금 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읽기의 가치는 쉽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별 표시해 둘게요. 간접 경험입니다. 직접 경험이 아니라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음으로써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책에 뭐 여행을 가는 내용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일본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고서 우리는 일본에 여행을 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직접 우리가 이 일본 여행을 갈 수 있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기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읽기를 생활 속에서 이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읽기의 내용들, 이 정보들을 삶에 적용시키고 이 적용시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쉽습니다. 등교 직후 아침 자습 시간에 책 읽는 거, 서점 자주 방문하는 거, 아니면은 이런 신문 관련된 내용들 같이 봐보고, 독서 기행이라고 하는 건 여행이죠. 여행을 떠나고 수업 도중에 책과 관련된 교과 관련된 글을 읽는 것도 읽기 생활화예요. 교과 관련된 글 이제 모아주세요. 예습 복습하는 것도 읽기 생활화입니다. 여가를 활용해서 관심 분야의 책을 즐겨 읽는 거, 다양한 독서 활동들, 독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글 읽고 친구와 생각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읽기의 생활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읽기의 가치들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을 한 편 읽게 될 거예요. 어떤 제목의 이제 수필이냐면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슨 작품? 수필 갈래에 해당하는 이제 작품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수필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한 적은 있는데요. 이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글쓴이의 경험, 그리고 깨달음,
전달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허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지만요. 이 수필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의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진실의 문학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달해주는 이런 그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필의 특징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뒤에 좀 적어놨습니다. 수필의 특징. 수필 같은 경우에 옆에다 적어줄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수필은 처음, 중간, 끝 요 정도의 형식은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아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그게 수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도 일상에서 수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기 쓰는 것도 수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소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재가 된다. 그래, 소재가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민들레꽃 보고서 나 슬펐어. 너 눈물을 흘렸어. 너무 기뻤어. 막 이런 거 느끼는 것들도 다 이제 수필의 소재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쓴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나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글을 쓰는 사람, 작가 자신이 이 글쓴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이제 성격적인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 이러한 개성들이 잘 드러나는 이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이야기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내 성격이 어떤지, 내 가치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신변잡기적인 거. 사실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신변잡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소재,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서 소재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요 정도 알고 있으시면은 수필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경수필이라고 하는 것과 중수필이라고 하는 걸로 나눕니다. 자, 경수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울 경자를 쓰고요. 중수필 같은 경우에는 무거울 이제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가 가볍고 무겁냐면 이제 소재의 가볍고 무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수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쓴이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경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요. 중수필 같은 경우에 조금 무거운 소재,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나 자신의 생각,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재의 이제 마시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이 책 읽기, 독서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작품은 이제 경수필에 해당을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목을 보면 마시는 책 일생의 보약이에요. 자, 맛있는 책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짜 맛이 좋다. 우리 먹었을 때 음식의 맛이 좋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편하게 말하면 책을 읽는 즐거움, 책을 통해서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맛있다고 이제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감동하고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읽었을 때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이 일생의 보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책은 보약이다. 그럼 무슨 표현 방법이죠?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약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보약은 약,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게 건강, 크게 보면은 이제 인생에 도움이 된다. 보약처럼 인생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은 필기 다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 내용들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전 수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뚜렷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처음, 중간, 끝 정도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처음, 중간, 끝 정도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처음 부분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산을 보아야 하는 곳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내고 2학년 봄 서울의 남쪽 관악산이 올려다 보이는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러니까 글쓴이 작가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중학교 이제 1학년까지는 아마도 시골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봄에 서울의 관악산이 보이는 곳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특별활동으로 산악반을 맡고 계시기도 했다. 매주 화요일 6시 6교시 일주일에 단 1시간 활동하는 그 특별한 활동은 내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시간 내내 산과 학교 사이를 뛰어오가는 산악반으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특별 활동으로 산악반을 담임 선생님이 맡고 계셨는데 나는 나의 취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담임 선생님 때문에 산악반으로 특별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도 항상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취향과 관련 없이 산악반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처음 부분에서는요, 이 글쓴이의 출생부터 중2까지의 경험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길게 보면 엄청 길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3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특별 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왔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특별 산악반의 경험을 비추어서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반을 점찍었어요. 그게 바로 도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서반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냥 산악반에서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나랑 취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서반을 결정합니다. 도서방 담당 선생님은 특별활동 시간의 첫날 도서반이 할 일에 대해서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가운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금 자율적인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를 잡고 읽는 것을 시범을 보여줬대요. 이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요런 것에 대한 이제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그거 뭐라고 할까? 내가 먼저 남아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 솔, 선, 수, 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이제 책을 읽게 됩니다.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쓰여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그 책은 한국 고전문학 전집 같은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이었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이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대요. 지금 보시면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대요. 이 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하는 내용과 조금 이 현실이 모순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처음으로 펴든 대목은 허생전이었어요. 그래서 허생전, 장자중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허생전 읽어보셨겠죠? 이 허생전을 이 글쓴이는 읽게 됩니다. 나이가 2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학 오기 전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대요.
지금 보면은 이 나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무협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네, 무협지 같은 경우에는 예스런, 옛날 문체, 옛날 그러한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런 허생전,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예스런 문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무협지를 많이 읽어서 별 거부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옆자리나 앞자리에 아이들이 읽고 있는 현대소설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대요. 내용 역시 익숙했대요. 허생이라는 인물은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력을 쌓은 뒤에 일단 세상에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고 놓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지금 보시면은 허생전에 간단한 내용들을 요약해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겠죠. 무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었대요. 이 무협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요거는 일단 1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협지를 즐겨 읽으면서 박지원의 소설, 그러니까 고전 같은 경우에도 익숙하게 느껴졌고요. 이 무협지와 박지원 소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스런 문체가 이제 비슷하고요. 비슷한 내용적인 거, 숨어 있는 거, 이거를 은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은자가 숨어 있는 겁니다. 실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출세,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출세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벼슬에 나아가거나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것들이 입신양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은둔하는 내용이었대요.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우리 양반전 읽었었죠?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이라고 하는 거는 쓴 작품이에요. 박지원의 작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천 권의 무협지의 소행권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었지만 차이점도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주인공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의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무협지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이 무협지 같은 경우에는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박지원의 소설은 내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빠져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대요. 자,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단맛이 빠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무협지랑 다르게 우리 허생전 같은 경우에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왔대요. 그래서 읽을수록 어때요? 재미, 새로운 그런 것들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서처럼 단단하고 품이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대요. 어때요? 우리 이 단단하고 품이 있는 문장이 아름답기까지 할 정도로 문장이 아름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석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우리 직유법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내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뭘 먹은 듯이? 보약을 먹은 듯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직유법이고요. 얘네들의 원관념 같은 경우에 찾아볼 수 있겠죠. 얘 원관념, 보석처럼,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전 박지원 소설의 문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겠고요. 여기에서의 원관념 같은 경우에는 보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박지원 책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일주일에 단 1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었을 뿐인데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해서 읽었을 뿐인데도 내 정신 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문장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내용이 요렇게 앞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치법이라고 하는 건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무협지와 다르게 이 박지원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특징들, 가치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적어놨고요.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서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보았다. 그러니까 이 특별활동 시간에 박지원의 책을 읽었죠. 네, 이 박지원의 책 같은 경우에 박지원은 옛날 사람입니다.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박지원의 생각들, 고전을 쓴 옛사람의 그러한 생각들을 이야기하겠고요. 글을 다리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매개로 해서 매개체로 연결을 해가지고 요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고전을 통해서 옛 내용을, 옛 작품들의 그러한 생각들, 옛 사람들의 생각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상당히 재밌었대요.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그러니까 어때요? 피와 살이 될 정도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의 책을 읽고서 이 글쓴이가 느꼈던 감정들, 이제 생각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활동 시간은 없어졌대요. 내가 1학기에 특별활동 시간을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대요. 나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작가가 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그 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꿨대요. 자,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 일단 얘 자체도 일단 모순되는 역설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꿨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특별활동 시간에 읽었었던 박지원의 책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박지원의 책을 읽고 느꼈던 감정들, 그 느낌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마지막 끝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대요. 어떤 책을 계기로 이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의 일원이 되는 것, 그 정신문화의 일원이 되는 것, 그 인간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대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 책을,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 일원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복을 준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대요.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길도 책이 알려주게 되고요. 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래요. 그만큼 이 책의 이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대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자,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르다겠죠. 보면은 문장의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죠? 바꾸고 있죠. 도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명언 유명한 말을 인용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명언을 이용해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가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 박지원의 책을 읽었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 고전일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중학교 때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일기의 가치의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설을 느끼면서 읽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고전의 가치, 옛날 작품들의 가치를 강조해주고요. 비유적인 표현들, 이제 은유법이나 직유법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일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줬습니다. 명언 활용해서 압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었죠. 그리고 뭐 도치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내용적인 부분들이랑 표현법적인 거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수필이라고 하는 거, 경수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